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디램 현물 가격 반등, 업황 바닥 기대 구조. 업황 바닥이라는 말 참 반도체에서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뭐 디램 현물 가격이 좀 오르고 있나 보죠? 오늘 제가 반도체가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아마 그런 가격이거든요. 오늘 에코프로 이렇게 뜰 줄 알았으면 그냥 2차 전지 할 걸 그랬나 봐요. 에코프로 얘기를 아마 오늘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가 지금 111만 원? 아우, 엄청나죠. 제가 2주 전인가 그때 이제 에코프로 한번 그 종목세 가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제가 갖고 온 걸 기억을 하는데, 와,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도 지금 현재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지금 이거는 약간 얘기가 좀 새버렸는데 어떻게 설명을 좀 해야 될까요? 잠깐 에코프로 얘기하죠 뭐.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너무 핫해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상당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아, 그러게요. 네. 네. 정말 예상 못했던 흐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말로는 진짜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펀더멘탈적으로도 뭐 실적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최근 실적 뭐 맞아요.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안 좋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거든요. 그게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7월 12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7월 13일인가 7월 12일인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실적 발표했을 때 제가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이번 실적 안 좋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냐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는 실적하고 상관없다. 이거 실적 따지면서 가게 되면 이렇게 갈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실적과 상관없이 얘는 그냥 올라가는 힘이어서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지전에도 말씀했지만 7월 3일 날 이게 90만 원 이제 종가상 90만 원 찍게 되면서 네. 중요한 건 요게 이제 90만 원 찍게 되면서 80만 원을 돌파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가 됐어요.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타 방송 나와가지고 이건 100만 원 돌파하느냐 마냐 문제, 이거는 이제 논할 거리가 아니다. 100만 원은 기정사실이고 이게 얼마까지 가느냐가 이제 관건이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이제 이 종목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알겠어요? 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요? 이 종목을 만지는 어떤 분은 아시겠죠. 네. 왜냐면 그분들은 야, 우리 얼마까지 올리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시장보다 종목이 어찌 보면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내부자 정보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아마 고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할 이슈 이런 게 나오면서 아마 고점 만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요즘 와서 자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장 주식수가 2,660만 주거든요. 그러면은 액면 분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에코프로 BM이 2021년도에 유무상 증자하게 되면서 고점 만들었거든요. 네. 지금 이게 수정 주가가 좀 반영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디냐면 요 구간이에요. 지금 한이 보시면은 요 사각형 요 구간인데 요때 당시 유무상 증자 얘기 나오게 되면 주가 조정 나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들어서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딱히 이 에코프로의 발목을 잡을 만한 요인이 지금은 없다라고 봐요. 그쵸, 만약에 모멘텀들만 좀 많죠. 시장이 진짜 한 리만 같은 그런 사태가 오게 되면 세상이 급나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무너질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분할 이슈 이런 것도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제가 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냐면 하이드로리튬 2022년 10월달 이후 흐름을 좀 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요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한 게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 자 보세요.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도 이 작년 9월 달에 많이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시작했죠. 여기에 지금 2,000원짜리가 15,000원까지 7배 넘게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000원대를 뚫어내기는 추가 상승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선을 살짝 그어보게 되면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이 지금 에코프로랑 상당히 유사하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는 2022년 10월 달에 요 15,000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물론 하이드로리튬하고 똑같이 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뭐 기술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이드로리튬하고 그다음에 JYP 엔터테인먼트 두 개뿐인데,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하이드로리튬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한다라는 거죠. 하이드로리튬이 현재 16,000원, 15,000원, 16,000원 돌파했던 요 자리가 지금 에코프로의 지금 현재 구간 자리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감히 예상을 해보건데 요거는 최소한 이제는 한
130, 140까지는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서 지금 뉴스, 언론도 그렇고 뉴스 나오는 것들이 이제라도 잡아야 되는 이런 뉴스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땐 잡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때는 진짜 추격 매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90만 원 돌파할 때 100만 원을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 지금 살려면 지금 사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 누누이 딴 곳에 정말 죄송하지만 딴 곳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이 봐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눈에 가는 게 에코프로 BM. 그래서 개인적으로 눈에 가요. 에코프로 BM도 지금 보시면은 얼떨결에 지금 에코프로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따라 올라가더라고요. 30만 원 돌파가 됐어요. 30만 원 돌파가 됐고 그리고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지금 뭐가 또 따라가냐면은 포스코 퓨처엠. 요것도 지금 전고 좀 돌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은 이제 이게 뭐라 될까 이거 꼴찌가 되니까 망둥어가 뛴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가 가니까 이제 관련된 기업들 비슷한 기업들이 다 전고 좀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코프로 BM이란지 죄송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이란지 이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 그 쇼스키즈 관련해서 오르는 건 아닐까요? 쇼스키즈요? 물론 수급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은 지금 자리에서 굳이 쇼스키즈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모르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들어올 수 있겠는데 이게 이것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조금 갸우뚱하는 건 제가 항상 맞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계속 말씀 주시죠. 그래서 오늘 어쩌다 보니까 또 에코프로 얘기가 또 나와버렸는데 참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소위 말하는 대박주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멀리 가보게 되면은 예전에 신라젠 지금 사람들 기억에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정말 옛날이네요. 정말 옛날이죠. 그때 2017년도 방송 가면은 신라젠 얘기를 모은 거에 없는데도 소위 말하는 내용이 없는데도 물어봐요. 그래서 대답할 수밖에 없어. 그 당시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계속 진짜 가는 흐름에 따라가는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흠슬라, 시젠, 그리고 예전에 저거 HLB. HLB. 그죠,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이전에 가게 되면, 2017년 이전에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또 메디포스 이런 것들, 그리고 젠백스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다고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놓친 거. 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차라리 속 편합니다. 그쵸. 오늘 에코프로 얘기를 좀 해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서 이제 서두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주식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포모증후군, 나만 소외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좀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대응의 영역으로 이제 가진 분들의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만 덧붙이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소외돼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반도체 잘 가잖아요. 근데 작년에 반도체 갖고 있으면 되게 소외됐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순환매가 오잖아요. 업황 사이클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소위 말하는 잡주가 아니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분명히 사이클이 옵니다. 조선도 왔잖아요. 보세요. 오기 왔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영원한 소외주는 없기 때문에 그 소위 시장에서 말하는 그 대형 우량주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영원한 소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 되니까 너무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고 다만 아직 내 순서가 아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디램 현물 가격이 좀 반등을 하고 있다. 반도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업황이 바닥이죠, 지금. 그렇죠. 주식시장은 뭐 바닥을 잡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뭐 산업 사이클 보게 되면은 이제 거의 바닥을 잡았다라고 한 90%는 거의 확신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뭐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뭐 DDR5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을 잡았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DDR4 같은 경우도 6월 달이면 바닥을 잡고 돌아서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이게 트렌드포스 그쪽에서 발표한 이제 3분기에 이 반도체 가격 동향을 이제 표로 이렇게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그냥 서버용 디램, 그러니까 두 번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버 디램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DDR5가 이제 0에서 0.5% 그리고 DDR4가 3에서 3.8% 이렇게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뭐 디램 엑스체인지가 발표한 7월달 이제 DDR4 이제 16GB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3 육박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전망치라고 네네. 보는 게 맞고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이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는 정말로 전반기가 아닌 하반기에는 정말로 이제 바닥을 잡는구나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봐져요. 그리고 이제 뭐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 IDM 종합 반도체 네. 업체들이 이 반도체 이게 납품 가격도 인상을 또 추진을 하고 있던 기사가 최근에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디램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도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도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2분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예상외로 실적이 예상 외에 예상보다 실적이 더 좋게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2분기 이미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주시장이 좀 빨리 네. 반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더라도 이상한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이제 하이엔드 디램, 요게 시장을 이끌 거라는 건 뭐 불보듯 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HBM이 됐든 뭐 DDR5가 됐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HBM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뭐 엔비디아, AMD가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DDR5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인텔도 그렇고 뭐 AMD도 그렇고 뭐 사파이어 레피즈가 출시가 됐고, 그리고 에메랄드 레피즈, 네. 그리고 그래나이트 레피즈, 이게 제품 이름이 꼭 다단계 같아요. 에메랄드, 뭐 사파이어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계속해서 나올 건데,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DDR5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업황이 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도 요즘 네네. 잘 가잖아요. 그럼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고르시겠어요? 종목을 좀 그동안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최근에 조금 이제 그러니까 실적 바닥이 된 기대감으로 인해가지고 종목들이 조금 이제 부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 첫 번째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 솔브레인. 솔브레인이요? 네. 요건 아시다시피 식가격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되는데, 동신 세미캠하고는 조금은 다른 맥락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반도체 식가격, 요거를 이제 만든 기업인데, 3분기 예상 영업이 47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전분기 대비해서 10% 정도 이제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굳이 여기서 우리가 착안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굳이 전년 동기가 아니라 전분기를 포인트로 잡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우리가 고민을 네.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굳이 QOQ, QOQ, 전분기에 대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분기 기준을 봤을 때 실적이 돌아선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겁니다. 지금 화면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거든요. 전반적으로 차트가 소위 말하는 원형 바닥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서는 거죠. 네. 20만 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최근에 20만 원까지. 이것도 한 20% 올랐어요. 이렇게 보면은. 네네. 오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평선들을 전부 다 회복을 시키게 되면서 이제 정배 구간에 놀렸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리포트가 한 번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전방 셋업체라고 해도 되나? 하여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쨌든 그 감산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일 거기 때문에 시가격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가격의 소모품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감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거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산 영향이 좀 완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라고 1차적인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4나노하고 3나노하고 수율이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 3나노 GAA 공정, 요거는 이제 좌우 위 여기서 다 이제 그 적층을 다 이제 식각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나노 GAA에 들어가는 초산계 식각에 요게 이제 동사가 개발이 됐고 사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GA, 그러니까 3나노, 4나노 관련된 그 공정이 이제 수율이 높아지게 되고 공정이 이게 계속 돌아가게 된다라면은 거기 관련된 수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산계 식가격이라 그래가지고 실리콘 게르마늄이라든지 실리콘을 선택적으로 제거를 하는 식가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뭐 모멘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도 많이 언급이 안 됐을 종목일 것 같아요. JT. JT요. 네네. 장비 업체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종목인데 JT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요것도 돌아서주고 있어요. 요거는 네, 솔브레인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요것도 소위 말하는 원형 바닥으로 쭉 동그랗게 돌아서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솔브레인이 지금 화면에 보신 JT처럼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J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공용 쪽에서도 이제 테스트 이제 쪽 네.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HBM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HBM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참 피 터지게 아마 싸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그 HBM의 경쟁 구도는 내년에 완성이 된다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두 기업 다 이제 HBM 쪽으로 이제 올인을 거의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도 HBM에 1조가량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어서 이제 하이닉스도 삼성전자 투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또 하이닉스도 1조 투자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버닝 소터 설비라는 게 있는데 네. 요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고요. 그리고 IDM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오사트 쪽으로도 이제 납품을 합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마이크론 쪽으로 이제 턴키 방식으로 이제 후공정 이제 수주를 준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JT가 또 하나 마이크론 쪽으로 이제 납품 소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사트 쪽으로도 그렇고 IDM 쪽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솔브레인과 JT 두 종목을 또 알려주셨는데요. 그럼 반도체 업황에서 오늘 네. 팀장님의 픽 종목 어떤 걸까요? 요즘에 이 종목이 언급이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 삼성전기. 얼마 전에 긍정적인 소식 좀 많이 나오던데요. 네. 나왔는데 전문가분이 추천을 좀 하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 삼성전기가 이게 상당히 소외가 좀 많이 되는 종목이에요. 이게 좀 무겁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이제 조금 이제 올라와 줄 때가 됐는데 이제 조금 그래서 내용적으로 좋은 말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한번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은 뭐 2분기 기점으로 이 회사 어쨌든 삼성전기 얘기하면 MLCC 얘기를 안 할 수가 그쵸, 없어요. 네. 그 스마트폰이나 PC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용 MLCC 쪽으로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동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컴포넌트 부분은 이제 MLCC 쪽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패키지 쪽을 봐야 되는데 패키지 쪽은 믿을 구석이 그밖에 없어요. FCBJ. 이거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FCBJ 같은 경우는 뭐 모바일이라든지 PC 쪽 같은 경우도 볼 게 없고 이제 앞으로 서버 쪽을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이제 조금 전에 잠시만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그랬지? 파워 인덕터일까요? 파워 인덕터 알고요. 잠시만 까먹어버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FCBJ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서버용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인텔이네요. 인텔 얘기하니까 네. 인텔의 사파이어 FG 이런 거 나오게 되면 DDR5 네. 같은 이런 그 디램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여기에 또 FCBJ가 사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성능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하이엔드 FCBJ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FCBJ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조금 전에 살짝 언급해 주셨던 파워 인덕터 그리고 FCBJ가 주된 캐시카우가 된다라면은 주가는 올라간다. 라는 전제 조건을 좀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은 15만 5천 돌파 시도를 어제 했거든요. 그래서 네. 요 가격을 이제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말하다가 저도 헷갈리고 해가지고 조금 순간순간 까먹거든요. 이거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반도체 업황 얘기 해봤는데요. 그동안 시장에서 좀 이야기가 덜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또 많이 골라주신 것 같아요. 솔브레인 JT 그리고 픽 종목 삼성전기까지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요. 저희 에코프로 이야기도 잠깐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 종목까지 골라드렸습니다.